다시 2단은 1 봅시다. 이건 거면 지금 한일군 아예 손 안 냈죠? 처음 보죠? 다은이는 그럼 이걸 다 배웠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 그거 안 돼. 논주가는 그 78쪽 78쪽입니다. 추상교는 그건 아니에요. 요거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안 배워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뭐 소민국 이런 거 안 배우면 좀 쏠리겠죠. 하지만 논주한 글쓰기는 이미 논중 정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늘 남은 시간도 가볍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10시 반까지. 테스트는 무슨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는 내가 볼 땐 집에 오늘은 집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지를 줄까 아니면 답만 해서 내가 직접 먹고 아니면 그것도 맡기게. 난 뭐 여러분들 남학생들은 내가 안 믿는데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답지 같이 줄까? 아무 생각 없나? 미나가 또 선배니까 얘기해라. 이 학원 선배 후배들 좀 보고 있다. 너의 멋진 데 후배들 좀 기대하고 있다. 아 우리 선배 뭐라고 대답할까? 역시 선배. 답주 주고 주면 채점하고 안 준다 이겁시다. 자, 78점 보세요. 자, 여러분 1학기 때 되면 논증 자체를 했어요, 맞죠? 논증. 기억하죠? 논증하고 토론자 맞지? 그거 했는데 얘는 논증하는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에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78점 보면 논증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자, 쭉 빨리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근데 뭐 또 여러분들 배웠다고 해서 시험 쳤다고 해서 뭐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죠. 한 번 더 되새겨 봅시다. 개념. 논증 이 개념 논증 개념이 아니고 논증하는 글쓰기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신의 주장이 좀 지우고 하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게 논증이니까 그걸 쓰면 논증 밝히는 그 얘기죠. 맞죠? 논증하는 그 얘기입니다. 논증 요소 보세요. 처음에 주장 맞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내세우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제 주장. 그 다음에 이렇게도 했지만 이유와 근거가 구분되어 있죠. 논증에 맞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인이나 조건 등의 주관적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동감성. 주관적인 생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이 글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뭐뭐이기 때문이다 해당하는 게 이유입니다. 알겠죠? 그럼 근거는 뭐냐? 주장을 기재하는 객관적 정보를 자료입니다. 알겠죠?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 것은 이런 객관적 자료가 볼 때 타당하다. 이렇게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와 근거에는 뭐다? 둘 다 주장을 뒷받침하지만 이유는 뭐다? 주관적 생각이고 근거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요 단에서도 그러니까 뒤에 보면 논정 표시할 때 그거 구분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번 1학기도 그랬지만 이유와 근거를 구분하는 것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냐? 예상되는 반론이 있고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이 있죠. 반론 반박도 또 용어를 구분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뭐 주장하지. 그럼 뭡니까? 상대방이 근데 그건 이거 아닙니까? 하면서 반론 펼치겠죠. 그건 반론이에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반박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 개념부터 언제 나왔냐면 토론할 때 나왔지. 토론할 때 그러니까 입론한 다음에 반론 반박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게 뭡니까? 주장에서 뭡니까? 반대하는 것은 반론입니다. 그걸 다시 뭡니까? 그걸 다시 또 반박하는 것은 반박이에요. 주장, 반론, 반박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이제 내 주장이 옳다는 글을 쓰죠. 논설문을 쓰는데 논중에서 쓰는데 그냥 내 주장이 옳다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반론을 펼치겠지라고 예상해서 그 반론을 반박하는 내용도 쓰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내 주장이 강화돼서 설득력이 더해지겠죠. 그걸 얘기합니다. 보세요. 예상되는 반론은 뭡니까?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예상되는 반대 의견이고 반론된 반박은
예선의 반론을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서 반박하면서 주장을 강화한다 이겁니다. 맞죠? 이런 것이 다 뭡니까? 논증하는 글쓰기, 논증하는 글의 요소입니다. 그다음 밑에는 논증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 뭐 있습니까? 뭐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이해하고 자신의 쓰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하는데 또 뭡니까? 밑에 보면 쓰기 윤리를 지켜 책임감 있게 글을 쓴다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알면 됐고 밑에 보면 쓰기 윤리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해해야 됩니다. 맞죠? 개인적 쓰기 윤리와 사회적 쓰기 윤리가 있다. 이게 뭐냐? 개인적은 이겁니다. 뭐냐면 거짓말 쓰지 말자 이겁니다. 맞죠? 진실되게 쓰자. 여러분들 진실하게 그 밑줄 진실하게. 그럼 사회적인 건 뭐냐? 개인적인 건 주어져 시키면 되는데 사회적인 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맞죠? 그건 뭐냐면 남의 거 뺏기지 말자 됩니다. 맞죠? 뺏겼으면 뭐다? 출처 밝히다 됩니다. 그래서 뺏기지 않고 밑줄 긋고 출처 밑줄 긋자. 그래서 만약 맞죠? 여러분들 뭐 맞죠? 논문 이런 거 많잖아. 맞죠? 논문 맞지? 정치인들 보면 뭐 논문 표절률 뭐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남의 것을 출처 밝히지 않고 베끼면 그거는 사회적 쓰기윤리를 어기는 거고 논문 쓸 때 내가 뭔가 조사하거나 실험했는데 데이터가 내가 쓰고자 하는 거랑 안 맞아. 그래서 고쳐. 그럼 뭡니까? 그거는 개인적 쓰기윤리를 고치. 맞죠? 어기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남과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 겁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요. 논증하는 글을 쓰는 방법. 주장을 명확히 한다.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지수 이유를 밝힌다. 또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를 마련한다. 그렇죠. 주장, 이유, 근거. 또 마지막 뭡니까? 적절한 논증 방법을 사용한다. 연역, 기납, 유비가 있죠. 연역, 다시 한번 이것도 뭐 벌레가 벌레 아니지? 먼지지? 벌레. 맞나? 죽은 벌레. 죽은 벌레 움직인다고? 귀신이야? 벌레 같아요. 벌레야? 먼지 아니야? 안 죽어도 되겠지? 벌레 무슨 많이 싫어서 없지? 걔한테 신경 쓰이면 죽이고 쌤 좀 살생을 안 하기 때문에 쌤 좀 근데 걔한테 다니면 힘들면 얘기해라 죽여줄게 네가 죽을래? 아마 이런 건지 뭐냐면 이게 하루 살이거든요. 곧 죽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놔둡시다. 어차피 죽습니다. 지금 80대 80대. 자, 연역은 여러분 이거 다 우리 1학기 때 막 연락에 외웠지? 연역은 뭡니까? 일반적 원리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 사실을 결론이 되는 건 맞죠? 전제가 참일 때는 결론도 참이다. 뭐 있노? 예,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거죠, 맞죠? 대전제 존재. 그게 연역입니다, 맞죠? 기다음 뭡니까?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맞죠? 그건 뭐 이런 거죠, 뭐 A도 죽는다, B도 죽는다, C도 죽는다, D도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죽는다. 이런 거는 기남 논증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전제가 참여가 뭡니까? 예외가 있으면 참여할 수도 있다. 이거 맞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연역 기납은 맞죠? 이거는 두 개는 이제 많이 봐서 알고 근데 헷갈리면 안 되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유비논증은 이 두 개에 비해서 잘 우리가 맞죠? 많이 안 접해서 모직하면 또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보세요. 유비논증 이런 겁니다. 유비논증 유가 비슷할 유자예요. 유사하다. 방금 연역과 기납도 근거가 근거 혹은 뭐 전제를 가지고 뭡니까? 주장 혹은 결론이 이끌때 자 이런 모든 논증은 맞죠? 근거 전제에서 주장 결론이 이끄는 겁니다. 연역은 뭡니까? 여기 일반적인 거, 여기 구체적인 거고 맞죠? 기납은 반대로 여기가 구체적인 거, 여기가 일반적인 거죠. 그러면 유비는 여기 뭐냐? 저도 대답이 안 나오죠. 금지 뭐지? 금지 지금 집에 영호는 집에 간 거야 이제. 아까도 뭔가 무서운데 좀 걔한테. 이거는 두 대상의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A와 B가 유사하다. 이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A가 B가 유사하니까 A에 이런 게 있으면 B에도 이런 게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알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굳이 표현하면 여기도 있지만 뭡니까? 다른 속성도 유사하다는 거죠. 이렇게 아죠. 유변중은 근거가 뭐고 주장이 뭔지를 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대상이 있으면 A와 B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유사하다. 이 두 개 대상이 유사하다는 게 근거고. 근데 A에 뭐 세모가 있으면 B에도 이게 있지 않을까? 이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논중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까지는 맞죠.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맞죠. 어느 정도 한 건데 79쪽에 있는 게 이제 뭐냐면 글 쓰는 과정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맞죠. 이게 보면 이 계획하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하기, 교조주기가 맞죠.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어디서 봤죠. 왜냐면 중학교 과정에서 한두 번쯤은 이걸 다뤘습니다. 국어교과서에서 맞지? 글쓰기 과정. 근데 거기 논중하는 글쓰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계획하기. 글을 쓸 때 제일 처음 계획해야겠죠. 계획은 뭡니까? 보면 쓰기 맥락이라는 표현이죠. 거기 동그라미 쓰기 맥락.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반다. 쓰기 맥락은 여러분들 우리가 글을 쓸 때 꼭 필요한 맥락입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목적 밑줄. 그다음 뭡니까? 주제. 예상 독자. 완전 뭐겠노? 매체입니다. 요 네 가지가 글 쓸 때 꼭 필요한 네 가지 맥락입니다. 우선 주제가 뭐냐, 어떤 목적에서 쓰느냐, 뭐 설득이냐, 정보 전달이냐, 뭐 친교냐 이런 거죠. 그다음 누가 읽을 것인가, 마지막 뭡니까? 어디에 쓸 것인가. 매체 같은 거는 맞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매체는 많이 거의 안 쓰였어. 왜냐? 어차피 종이야, 맞죠? 글 쓰는 거야. 종이 쓰, 원고지 쓰 이건데, 근데 요즘 뭡니까? 맞죠? 여러 가지 매체. 사실 뭐 여러 가지 매체는 결국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쓴다 이거죠, 맞죠?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체도 들어가는 겁니다. 네 가지 쓰기 맥락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뭐 밑에 보면 작문에 필요한 백유식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를 쓰는데 백유식이 너무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 그걸 점검해야겠죠. 그것까지도 계획하기입니다. 그다음 내용, 자, 이거 쓰면서 할까? 그다음 뭡니까? 계획하기 다음에 계획하기 다음에 쓰기 맥락 이거 맞죠? 이 주는 그러니까 네 가지는 거기 있지. 그다음 뭡니까? 내용 생성. 내용을 만들어내야겠지. 글 쓸 내용을. 그럼 어떻게 하냐? 요 쓰기 맥락 중에서 주제와 관련한 맞죠? 내용을 어디서 보세요.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해요. 수집. 우선 모으는 겁니다. 맞지? 그 주제와 관련된 거. 다양한 매체 뭐 있겠노? 뭐 책,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이런 것도 많지. 근데 수집을 하는데 수집해서 이말 모았어. 다 쓰나? 아니지. 수집했으면 그걸 보고 이러니까 쓸까 쓸 걸 가려야겠지. 그러면 그게 선별입니다. 여러분들 내용 상승 관계는 다시 얘기하면 수집과 선별로 다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체 다양한 매체 수집해갖고 그다음 뭡니까? 선별한다. 쓸까 쓸 걸 나누는데 그 나눈 기준이 뭡니까? 보세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해서 선별합니다. 맞죠? 지금 타당성은 뭐겠습니까? 이 자료가 내가 쓰고자 하는 글에 뒷받침이 됐는가, 연관이 있는가, 타당한가, 또 신뢰성 뭔가, 이게 믿을만한가, 이거 믿을만한 자료가 이거지 맞지? 그걸 판단해서 선별하고, 또 쓰기 맥락에 따라서 수집한 자료를 선별합니다. 그러니까 쓰기 맥락, 아까 이것에 따라서도 선별해야겠죠. 그러니까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생성은 수집과 선별. 해석은 뭡니까? 내용이 이제 말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글 쓰나? 아니죠. 내용을 뭐 해야 됩니까? 조직. 내용 조직 보세요. 원래는 내용 조직은 뭐냐면 개요를 배웠잖아요. 개요가 뭐 짜봤습니까? 개요는 뭡니까? 그래 대강의 내용을 짜는 거죠, 맞죠? 처음, 중간, 끝에 처음에 뭐 들어가고 중간 1, 2, 3 해갖고 뭐 들어가 이렇게 하고 짜는 건데 그 돼갖고 맞죠? 짜는 건데 여기는 논중하는 걸 쓰니까
개요 플러스 뭡니까? 논주 부조잖아요. 논주 부조. 맞지? 뭐 이것도 아마 그런 거 있죠. 아 이런 내용은 연역으로 짜면 되겠네. 연역을 이렇게 대전제 이것을 이런 걸 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주장 이유 근거에 따라서 논증 구조를 세우고 또 서론 본론 결과 방식으로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여기 있죠. 개요 작성입니다. 개요 작성. 그러니까 개요는 너희 보면 글을 쓸 때 필요한 설계도 같은 겁니다. 맞죠? 이걸 이제 짰으니까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이 뭐고? 글쓰기 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해요. 표현을 표현하는 게 이제 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개요에 따라서 초고를 발생합니다. 초고는 첫 원고죠. 왜냐하면 고쳐 쓰기가 있으니까 맞지? 고쳐 쓰기를 전제하면 이건 또 고쳐 쓰는 거니까 이건 초고야. 초고. 그래서 뭐 쓰기 맥락과 내용을 고려하여 어휘와 문장을 선택하고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까도 했지만 지금 우리 여러분들 세대는 맞죠? 글을 쓸 때 보통 그냥 종이 안 쓰지? 인터넷 공간에 쓰기 때문에 뭡니까? 옛날에 뭡니까? 그냥 원문지 쓰는데 지금은 그림이나 도표, 동영상 같은 보조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맞죠? 글 쓸 때 옆에 넣으면 되죠, 맞죠? 이런 것도 표현하기. 그 다음 뭡니까? 표현하기 끝나고 보통 여기서 끝내죠? 하지만 뭡니까? 원래는 고쳐쓰고 뭐 이렇게 하면 태고 뭐 수조 태고 수조 그래서 고쳐쓰기 단계에서 뭐합니까? 우선은 고쳐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 문단, 문장, 단어 수준에서 이게 구분돼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가장 큰 단위고 이거는 뭐냐면 글 수준에서 뭐냐면 뭐 제목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문단의 배를 바꾸는 이 정도 큰 단위고 맨 밑에 단어가 있습니까? 진짜 야, 이 단어 맞나? 맞죠? 단어의 적절성 있는 걸 맞죠? 따지는 겁니다. 뭐 문단도 맞죠? 문단 같은 건 뭡니까? 그 문단에서 뭐 문장을 삭제하거나 배열하고 맞지? 문장 같은 것도 있고 문장을 이렇게 뭐 재배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쳐쓰기는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이 수준이니까 뭐 레벨이 아니고 뭡니까? 단위죠, 단위로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그러면 고쳐쓰기가 뭐 하는가? 추가나 삭제나 재별 같은 거죠. 추가는 뭡니까? 더 추가 말 그대로 더 맞죠? 없는 걸 더 넣는 거지. 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내용을 추가한다. 주제가 부각되지 않는 부분에 추가한다. 근거가 부족하면 당연하겠죠. 좀 당연해. 삭제를 해, 삭제.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된다. 뭘 삭제하는가? 보세요. 첫 번째, 줄거면서 보세요. 반복되는 거. 뭔가 중복되면 맞죠? 이거 아까 앞에 있는 건데 굳이 필요한가? 빼는 거죠. 두 번째, 주제에서 벗어나면 삭제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건 뭐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배웠는데 주제와 관련성이 있고 없고 따지는 게 어떤 문제입니까? 무슨 성? 통일성이죠. 그리고 저기서 통일성. 그렇죠. 주제와 관련이 있다 없다는 통일성을 가지는 겁니다. 통일성. 아까 앞에 시간 때 내가 폭력을 했습니다. 삭제 이렇게 다 부주거든. 원전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이게 주말이에요. 아 찍혔네. 괜히 까먹었다. 편집을. 자, 상투적이거나 의미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걸 삭제합니다. 상투적인 겁니다. 상투적이다. 말 들어봤지? 뜻이 뭔데? 상투적이다. 뭔 뜻거나 뭔지나. 자문아? 였나? 사무제. 저건 사무제. 이제 30분 안 남았다. 한 20분 뒤에 끝난다. 상투적인 게 뭐고? 상투적이다. 그렇지. 맞아. 뻔한 겁니다. 사실 상투적할 때 상자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상자게? 아까 맞아. 항상 상자입니다. 무상하다. 맞죠? 늘 쓴다 이거죠. 이런 거는 맞죠. 그러니까 상투적인 거는 빼야겠죠. 의미 없는 내용 아니까 의미 없으면 쓰면 안 되지. 이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삭제하는 게 뭔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뭐 재배열도 있고 맞죠. 바꾸는 거. 그다음 뭐 쓰기 윤리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진실한가, 출처가 켰나, 신뢰할 만한가 이런 겁니다. 자, 고쳐지기까지 봤고요. 이제
넘기면 뭐겠노? 실제 그 과정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빨리 좀 재밌겠죠? 좀 개 키우는 거니까 여러분 좀 뭔가 개 키우는 사람 있나? 더니만 키워. 고양이가 더 좋은 거니까. 다 키우네. 아까 나무 샌들도 한 명 키우는데. 맞죠. 요즘 비글. 쌤 안 키웁니다. 쌤 뭐 키우는 거 싫어합니다. 애도 안 키우고 동물도 안 키웁니다. 왜냐? 나 혼자도 버겁다. 강아지 일단 키워하나? 은진이 맞나? 몇 년 됐는데? 9년? 안 됐네. 그럼 거의 한 50대 아닌가? 맞나? 너보다 나이 많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얼굴에서 웃는다. 처음 봤다 웃는 거. 역시 이렇게 뭔가 어떤 사랑하는 건 맞지. 울 수 없는. 대단하다. 아까 송민구 같은 거 아까 하고 계속 웃는다. 웃는다. 얘는 별로 안 웃네. 강아지. 왜? 좀 가식적 웃음인데. 금지가 지금 웃으니까 나도 웃어야 되나? 쌤도 어릴 때 개 키웠거든요. 외갓집에서 강아지하고 와서 키우면 이만해집니다. 그럼 다시 갖다 주고 또 갖다 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나. 하여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강아지 가서 또 키우고. 집 이제 쌤들 다 주택 사니까 맞죠. 마당에 키우는 도둑치 키우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4마리 키운 것 같아요. 해피, 쫑 이름도 다 제 맞죠. 지금 다 비웃고 있는데 그냥 너 강아지는 뭔데? 둥이. 뭐 쫑이나 해피나 둥이나 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개들 근데 뭡니까? 당신은 개를 키울 적이 있나요? 갑자기 무섭지? 소민이는 유기견, 이게 알죠? 유기견 버려진 게 에 관한 여러 가지 매체를 보고 최근 유기견이 계속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소민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하고 내용을 맞죠? 이런 학생이 있는가? 그래서 논중에 글을 씁니다. 맞죠? 소민이가 글을 써서 공동체의 문제를 공유한 과정을 살펴보자. 그래서 우선 밑에 거는 소민이가 본 매체 자료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 뭡니까? 버려졌을 갖고 없어요. 동물보호소 포화 상태에 대한 강원도민일보의 기사문이고 맞죠? 자료 이는 뭡니까? 이거는 그거죠. 이거는 인스타 같은 거, SNS 이런 데서 맞죠? 입양을 원하는 분을 찾는 게시물입니다. 밑에 세 번째 뭡니까? 이거는 유기견 발생 현황이죠, 맞죠? 제일 많은 때가 2019년이죠. 10만 2,363마리, 10만 마리가 넘습니다. 2020부터 주는 건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맞지? 그런 느낌이죠. 왠지 주는 게 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왜 줄지? 코로나 때니까 개를 덜 버리나? 왜? 입양을 덜하잖아. 그러니까 버릴 일을 안 했다 이거죠. 버릴 처음 그런 일을 안 했다. 그럴 수 있겠네. 맞네. 역시 다 견주니까 이런 거 하네. 그래서 밑에 보면 견주라만 쓰면 안 되죠. 맞죠? 주인이란 뜻은 쓰면 안 된다 이거. 그런 거 없나? 그럼 어쩌니까 견주라만 쓰면 되나? 개 주인 이런 주인 관계라고 주인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아닌가? 그런 게 안 나. 신문기사 밑에 보면 그렇게 자존에 대한 설명이 있고 81쪽 갑니다. 이제 계획하기. 자 소민 이제 아까 봤던 이 5개 가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세요. 계획하기. 소민이 약 하면서 먼저 씁니다. 이제 유기견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에 관해 반려견 자 우선은 글은 이겁니다. 반려견 보호자 자격 시험을 의무하자. 이게 무슨 말인가? 개 키우려면 시험 치는데 말이죠. 붙을 수 있나? 붙을 수 있나? 이거 시험 내용이 그러니까 반려견 보호사가 보호자니까 개 키우면 시험 치는. 자, 이 주장이고. 그런데 막상 글을 쓰려니 어떻게 써야지 막막하네 하니까 갑자기 나무성이 나타났죠. 나무성이 왜 늙었노? 하여간 소민 안녕? 너 왜 고민하고 있니? 하니까 어떻게 해야 중요한 글을 썼지 고민하겠어 하니까 뭡니까? 갑자기 판넬을 꺼내면서 먼저 쓰기 맥락에 따라서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밑에 소민이가 주장 이거 보세요. 주장 반려견 변호사를 자격 시험을 의무하자 이 주장이죠. 맞죠? 목적은 뭡니까?
그런 자격시험의 필요성을 알린다. 알겠죠? 근데 사실 뭡니까?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설득이죠. 설득. 논설문을 봐야 됩니다. 그다음 독자는 우리 지역 주민들. 매체는 SNS에 SNS에 쓴다. 페이스북 이런데.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여러분들 소민이가 왼쪽에서 얘기한 거 지역 주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니까 효과적인 논리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사람을 되어 이건 뭡니까? 이건 좀 말 안 되지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예상 독자란을 고려한 거죠. 거기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남학생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써야지. 이거는 매체 요소를 구성한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수집해야지 하면서 넘어갑니다. 알죠? 그러니까 밑에 보면 계획하기는 쓰기 맥락과 근데 앞에 언급 안 되게 또 되죠.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근데 교과서에도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굳이 얘기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쓰기 맥락은 방금 했지만 요 주제, 목적, 독자 매체인데 사회 문화적 맥락은 이겁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어떤 사회 문화적 요소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죠. 뭐냐면 이 글은 어떤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있습니까? 유기견이 많이 벌어지는 사회적 맥락이 있죠. 거기서 썼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넘겨봅시다. 82조. 자,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하겠지. 수집.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인터넷 게시판. 뭐고? 글쓴이 초보맘. 강아지가 집에서도 잘 노는데 매일 산책을 나가야 하나요? 멍멍이네. 강아지도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는데 종료병을 알고 싶어요. 콩이처럼 강아지가 반자고 하는데 내버렸더니 염증이 생겼어요. 이게 첫 번째 자료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죠. 서울주민 통계자료 뭡니까? 반려동물 소음 민원 2015년 1377 1503 1731 1617 맞죠? 증가하는 편이죠. 거기 알 수 있고 자료 3 신문기사입니다. 독일은 반려견 보호자 자격증 의무 독일은 이미 의무가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용 보면 마지막에 어딨습니까? 이거 한 다음에 개 물림 사고가 현저히 감소됐죠, 맞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뭔가 이 학생들의 뒷받침 되겠죠. 그다음 자료 4는 뭡니까? 잡지, 지구와 반려동물 사이 역할. 반려견 한 마리를 1년간 키우는데 발생한 탄소량은 대형 자동차 연간 탄소 배출량의 2배다. 그러니까 맞죠? 똥사고 하니까 맞지? 방귀 뀌고 하니까. 그래서 뭡니까? 반려동물이 환경오염에 주범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반려동물하고 환경오염에 어떤 관련성 묻는 맞죠? 문제 제기하는 잡지 기사입니다. 맞지? 좀 안 맞지? 왜냐하면 쓰는 거 뭡니까? 그 보호자의 의무인데 이거는 지금 반려견하고 반려견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 문제니까 반려견은 어떤 화제는 공통적이지만 좀 이렇게 주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 5는 뭡니까? 소방청 통계자료 개물림 사고 이송명랑 그렇죠. 이것도 뭐 쭉 넣는 건 아닌데 맞지? 2,000건 이상이 유지되고 있죠. 2,000건 개물림. 그래서 밑에 소민이가 뭐합니까? 자료 4는 반려견과 관련된 자료이지만 뭐다? 쓰기 맥락에 맞지 않다. 그걸 비추보세요. 맞죠? 자료 4는 쓰기 맥락에 맞지. 특히 뭡니까? 주제와 맞지 않지. 쓰기 맥락에 맞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겠어. 이게 뭡니까? 선별이죠. 선별 맞죠? 대신 유기견 발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추가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유기견 발생 현황 자료 어디서 나올까? 앞쪽에 80쪽에 3번입니다. 아까 그거 맞죠? 보험이다. 그걸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추가하고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선별 맞죠? 뺄 건 빼고 추가를 추가한다 이겁니다. 그게 선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3쪽은 조직입니다. 조직 보세요. 우선 논중 구조부터 써야죠. 보세요. 주장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 의무하자. 자, 이유는 아까 보면 이유가 뭐? 이유는 주관적이가 객관적이가 이유. 주관적. 맞죠? 그래서 보세요.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유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반려견의 중심은 맞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준비가 안 되면 반려견이 위험하다. 반려견이 안 좋다 이거고. 이유는 뭡니까? 사람한테 보여준다. 맞죠?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근거가 나눠졌지.
근거 1은 뭡니까? 반려견 관리에 관한 정보가 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근거 자료 1, 2, 4째 막 게시판이 뭡니까? 막 묻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묻는 건 뭐냐니까 그만큼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알고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게시판이 뭡니까? 하나의 근거가 되고 근거 2는 뭡니까? 유기견 발생하는 점 이것도 뭡니까? 많이 벌린 것도 뭡니까? 막상 사고 보니까 맞죠? 막 힘들잖아. 힘들고 아 못 키우겠다 하면 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근거 1, 2는 뭡니까? 이유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시험 문제에서 뭡니까? 이렇게 근거와 이유가 어느 게 맞는지를 묻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게 근거 1, 2가 이유 1에 뒷받침인지. 그럼 이제 이유 1을 보세요. 근거 3은 뭡니까? 개물인사가 뭡니까? 이거는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지. 4도 뭡니까? 소음 민원 이것도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죠. 이 두 개는 이유 2에 연관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모르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시험에서 이거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 밑에는 개요입니다. 보세요. 서론 반려견 보호자 자격 시험 필요성을 제시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모습을 보고 쉽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 관한 문제 제기. 반려견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 책임이 필요하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소론 들어갑니다. 원래 뭡니까? 논술문 소론은 뭡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죠. 소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반려견 보호자 자격 시험을 필요하다는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겠죠. 그다음 본론은 보세요. 1. 본론 1.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본론은 뭡니까? 위에 있는 이유 1과 이유 2를 맞죠? 제시하면 되겠죠. 이유 1 본론 1이 뭡니까? 이유 1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근거 1, 2가 그거죠,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본론 1부분은 이유 1과 위에 있는 이유 1과 근거 1, 2를 가지고 구성했습니다. 맞죠? 그다음 본론 2는 뭐 있을까? 이유 2겠지. 그런데 묶었어요.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 뒤를 좀 해놓고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해놓고 맞죠? 개물림 사고나 소민원이 맞죠? 그런 사회적 갈등이겠지. 이렇게 묶어서 근데 이 본론 2의 위에 보면 뭐였습니까? 이 본론 2에서 이제 논증 방법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위에 그 분홍색 말풍선 모델로 본론 2에서 여러 사례를 제시하여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결론을 이끄는 맞죠? 이게 본론이가 기남 논증을 어떻게 아까 있지만 여기도 있지만 근거 전제가 구체적 사실입니다.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맞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죠. 맞죠? 여기지만 개물림 사고 나든지 아니면 소음 민원이 아파트에서 개 키우면 맞지? 막 짖잖아. 그러니까 막 짖으니까 맞죠? 막 수술하기도 하잖아, 맞죠? 수술. 그거 좀 뭔가 이거 또 하상 되겠지. 그러니까 막 선생님 막 보고 아파트 막 걷다 보면 막 베란다에서 막 하는 거 짖는 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다 결론 뭡니까? 알지만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피해를 준 사례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는 일반적 원리를 내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어떤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게 뭔가 기nan 논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논주하는 글쓰기에서 예상 반론과 반박도 얘기 나와 있습니다. 3번 보세요. 예상 반론. 반려견 보호자 자격 시험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맞죠? 이렇게. 이걸 반론. 그러니까 이 반론은 뭡니까? 그 해결 방안의 어떤 실용 가능성을 얘기하고 묻고 있죠. 하니까 뭡니까? 반박. 아까 뭐였죠? 독일 맞지? 독일 해봤는데 그 개물림 사고 많이 감소했다. 이거 얘기한 거죠, 맞죠? 그 반박은 그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는 반박 안 해봤습니다. 예상 반론과 반박도 하고 그다음 결론 맞죠? 결론 뭡니까? 주장 한번 쫙 얘기하겠죠.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제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요가 작성됐습니다. 넘기면 모르겠노. 글이 있죠. 맞죠?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내가 지금 읽는 거는 맞죠? 그렇게 왜냐면 이미 개요에서 다 얘기한 거고 빨리 안 볼게요. 이거 맞죠? 우선 제목을 보면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 의무화자 이게 제목이고 첫 번째 문장을 삭제한다고 했죠. 무섭네. 초롱초롱 동그란 눈에 까맣고 예쁜 코 보들보들 유기한 털 살랑살랑 드는 꼬리 딱 봐도 삭제. 왜 삭제합니까? 왼쪽에 보세요 분들. 문학적인 표현은 논중하는 글의 전문가습에 맞지 않다 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유예요. 삭제 이유에 줄거놓으세요. 문학적인 표현은 논중하는 글의 전문가습에 맞지 않다. 논중하는 글이 문학적인 글이 아니니까 맞지. 그래서 뭐 반려견은 귀엽고 깍지가운 외모와 행동을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근데 뭡니까? 거의 섣불리 개를 키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려견의 보호자가 되려면 개에 관한 지식과 비용 부담,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기 전에 개를 관련 올바른 걸 알고 반려견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면서 실제로 준비가 안 된 채로 반려견을 키우다가 유기하는 상황. 그 밑에 문제 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동영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했지만 논설문 소설부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뭡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키우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요 문장 부분이 가장 문제 사항을 잘 제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은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반려견 보호자 자격 시험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다음 나아 보면요, 자 보면 아까 했죠, 이게 이유이제 맞지?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안전을 생존 위험한다. 그 밑에 이유 1 동그라미 이유 1. 그러니까 아까 개요에서도 했지만 글 자체에서도 어디가 이유이고 어디가 근거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유가 어딘지 근거가 어딘지. 그래서 이유 1. 그다음 밑에 뭡니까? 반려견의 게시판 내용이 근거 1입니다. 그걸 표시하시고 그다음 어딨노? 밑에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 있지? 여러분들 보이죠? 그게 근거 2. 맞죠? 이유 1, 근거 1, 근거 2. 그렇게 해서 맞죠? 이 농림축산검역부 본부자가 뭡니까? 아까 유기견이죠, 맞죠? 그럼 이제 다가가면 둘째, 이유 2제, 이유 2 거기 표시하고 그다음 뭡니까? 근거 3, 4도 표시해보세요. 다시 먼저 가서 소방청 자료 맞죠? 개물림 사고 근거 3. 또 뭡니까? 반려동물 수험에 관한 민원 이게 근거 4죠. 여러분들 아까 이거 기남 논중 맞죠? 이것도 그래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게 이제 근거 3, 4 얘기했지? 발표했습니다까지 봤죠? 그다음 보세요. 보호자가 반려견이 짖는 원인을 파악하고 꾸준히 훈련하면 소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했죠? 이런 사례를 통해 했죠, 맞죠? 이런 사례가 뭡니까? 이게 앞에 두 개 맞죠? 개물림 사고하고 소음 민원에 관한 사례.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 사실입니다, 맞죠? 요거. 그럼 뭡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그다음 문장이 보호자가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뭐냐면 일반적 사실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앞에 제시한 사례가 구체적 사실. 그다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게 일반적 사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뭡니까? 지금 기난 논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이렇게 이 문장이 기난 논중의 그 흐름을 볼 수 있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다음 밑에 라는 뭡니까? 예상 말로 맞지. 아까 했지만 그거 해결할 수 있을까? 한 다음에 뭡니까? 밑에는 독일 예를 제시하면서 반박했고. 그다음 여러분들 뭐고 추가하는 문장이겠죠. 나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 마지막 문장이 원래 이거죠. 2014년부터 개물림 사고가 현재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러니까 독일의 그 예만 제시하고 그래서 반박이 맺으면 안 됐지. 그래서 마지막이
반박을 이렇게 딱 마무리하는 문장입니다. 보세요. 우리도 반려견 보호자 자격을 시행한다면 반려견과 관련한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죠. 이 문장을 써야겠죠. 맞죠? 쓰는 게 더 반박의 그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추가한 겁니다. 요 추가한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자, 마지막은 그것입니다. 결론입니까? 반려견 보호자의 적용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모두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영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냥 각각 개를 키우는 사람한테 각자 개별적으로 맞죠. 조심해라고 그 있잖아. 뭐 TV도 좀 개는 훌륭한 애는 거 맞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사회적 제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반려견 보호자 자격 시험을 의무화하여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반려견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보호자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주문하겠습니다. 유키스가 아니고 당신은 개를 키울 자격이 있나요? 마지막 문장 의문문이면 좀 특이하지? 여러분들 그 맨 밑에 보세요. 그 제재 알구각이 특징 세 번째 보세요. 거기 죽으세요. 의문 형식으로 표출된 점으로써 뭡니까? 거기 죽으세요. 독자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이게 의문문의 효과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뒤에 댓글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86쪽에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댓글까지 맞죠? 정말 맞죠? 지배하지 않는 댓글 문화도 한번 보면 됩니다. 그만 보세요. 그 세 번째 댓글 방금 보세요. 뭘 하니까 생각 없는 사람이네. 맞죠,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맞죠? 뭐 여러분들 하는데 참 이 생각 없구나 하면 어떤 거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편이라고 거기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잘못했어. 타인을 밑에도 보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댓글러야. 그렇지.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가는 덕분에 오늘 목표를 다했습니다.